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학개론을 가르치는 송도윤이라고 하고요. 예상문제집에서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상문제집을 풀어 나갈 텐데요. 교재는 여기 파란색 요거 인강드림 예상문제집 요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요 예상문제집을 꼼꼼하게 잘 푸셔서 여러분들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있을 공인중개사 시험에 큰 도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함께 총론부터 감정평가론까지 다 풀게 되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요, 총론에서 나오는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경제론부터 감정평가까지 어디가 주요 출제 내용으로 나오고 있으며 내가 이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거뜬히 맞을 수 있도록, 그리고 80점까지 맞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론 시작할 거고요. 지금부터 총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학개론의 첫 번째 파트가요, 부동산 학의 총론인데요. 이 총론의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총론은요, 뭐다? 시험의 첫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험의 첫 문항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차 첫 번째 시험을 보심에 있어서 시험지를 받았어요. 시험장 가서. 이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야. 시험지를 받았는데 받았을 때 첫 번째 한 장을 딱 넘기는 순간 1번에서 만나게 될 문제가 총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왜 이 총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험장 가서 엄청 긴장해 있고 초조하고 내가 아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불안감과 부담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론을 풀면서 긴장이 풀릴 거라고요. 뭐라고요? 총론을 풀면서 긴장을 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론 파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첫 단추를 꿰는 거라고요. 그래서 총론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게 될 그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서 특히 총론 부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암기 위주의 뭐다? 암기 위주의 뭐다? 암기 위주의 쉬운 문제다라는 거예요. 네.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학 총론은요, 쉬운 문제로서 다 구성되어 있고요. 암기하는 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암기가 사실 할 것도 아니에요. 암기 너무 쉬운 파트예요. 너무 쉬운 부분에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요, 최근에 총론의 경향이 조금 바뀐다는 느낌이 드는 게 문제 유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뭘로 자꾸 나오냐면요, 박스형의 형태로 자꾸 문제가 나온다. 박스형 문제가 나와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리고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해당 문제들을 잘 보시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총론의 세 문제 나오는 것들은 거뜬히 맞춰간다는 마음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총론은요, 평균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해당 파트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 저와 함께 잘 정리하시면서 지금부터 부동산학 총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입니다. 자, 이 단원, 즉 총론 단원을 공략함에 있어서요, 기초 부분은 중요하진 않지만요, 한번 읽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히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부동산의 접근 방법, 그리고 활동 의의, 활동 속성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략 포인트는요,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1번 문제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대표 문제입니다. 부동산학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니까 틀린 거 골라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요, 여러분, 틀린 것에다가 이렇게 줄을 쳐줘요. 옳은 것에는 줄을 안 쳐주는데 틀린 것에는 줄을 쳐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틀린 것을 잘 골라내라고 해주는 나름의 배려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요.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는 뭐예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라고 나왔죠.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무엇의 측면에서?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에요. 1번 맞고요. 2번,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뭐예요? 현실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과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수과학이다 아니고요. 자연과학이다 아니고요. 또 뭐예요? 기초과학이다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활동으로 대상으로 하는 종합과학이고요. 응용과학이고요. 사회과학이며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과학이다 라고까지가 정리하는 것이 뭐예요?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합, 응용, 사회, 구체적, 경험, 과학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요. 민간이 추구하는,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에 한정하여 볼 때에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게 된다라고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뭐가 나왔어? 효율성 나왔고 형평성 나왔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형평성이. 그러면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민간에 한정하여 볼 때랑 효율성과 형평성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민간에서 중요한 것과 공공에서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뽑아보죠.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민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효율성이 되겠죠. 그쵸? 공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뭐예요? 형평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3번 지문에 대해서 따라오는 내용 정리를 이렇게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효율성이 중요하고 공공의 측면에 봤을 때는 형평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해당 지문에서는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민간에 한정하여 볼 때는 뭐가 중요하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은 효율성이 중요하고 공공은 형평성이 중요하니까 이 해당 지문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민간이 아니라 어디에 공공에서 볼 때? 공공의 한정에서 볼 때는 뭐가 중요하다? 형평성을 중요하게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은 형평성, 민간은 효율성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3번이 틀린 거였고요. 4번입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중 부동산 활동은 대인, 대물 활동성, 과학, 기술성, 윤리, 전문, 임장, 정보 활동, 장기적 배려, 복합, 개념 등의 속성을 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임장, 정보 활동, 장기적 배려 다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포인트가 하나가 있죠. 뭐예요? 복합 개념의 속성. 복합 개념의 속성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거 세 가지 있다는 거 정리하셔야 되고요. 법률적에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있고요. 경제적이에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그리고 마지막 상품 이렇게 있다는 것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기술적 개념에는요, 네 가지 있죠. 환자 위간 했던 거 저랑 기억나시나요? 환자 위간 했던 거. 환 뭐예요? 환경. 자는요, 자연. 위치. 마지막에 뭐예요? 공간. 이렇게 했던 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정리하셔야 되죠. 협 이해 부동산, 광 이해 부동산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협 이해 부동산에는요 토지가 있고요. 광 이해 부동산에는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더하기 준 부동산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쵸? 여기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의 원칙은 중요합니다. 이렇게까지 내용을 뽑아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5번입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최유효 이용을 기반으로 하는 능률성과 안정성의 원칙은 서로 충돌 관계에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일반 원칙, 능률, 안전, 경제, 그리고 공정성. 요거 네 가지가 있죠. 능률, 안전, 경제, 공정. 능, 안, 경, 공 이렇게 있죠. 그래서 능률성과 안전성의 원칙은 상충 관계에 있고요. 능률성 나오면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능률성 나왔을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거든요. 최유효 이용과 관련이 깊다라는 거죠. 교수님, 최유효 이용이 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최고, 최선의 합리적 이용을 하는 것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능률성은요, 뭐예요?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 안전성과 상충되고요. 일반 원칙 4가지에는요, 능률성, 안정성, 경제성, 공정성, 요거 4가지 있다는 거 정리를 할게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대표 문제 한번 꼼꼼하게 다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상 문제집을 이렇게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론 수업을 듣고 저와 함께 핵심 요약집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도 따라 부르고 암기도 같이 하고 정리도 하시는 게 맞는데, 필기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정리하시는 게 맞는데, 문제풀이 할 때는요, 여러분 저와 함께 득달같이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하에 달려드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야 합격하잖아. 문제를 풀고 문제를 맞춤으로써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예상 문제집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들을, 알고 있는 배워왔던 내용들을 자꾸 끄집어내셔야 된다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구술 반복 연습, 복습하는 거. 복습의 방법이 저랑 좀 다른 거예요. 근데 복습은 어떻게 하냐?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하는 거죠. 알고 있는 내용들 다 이야기하시면서 쓰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는요,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이 있고요. 법률적 개념에는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은요, 토지, 광의의 부동산은요, 토지 및 토지와 더하기 준 부동산이 있고요. 경제적 개념에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5가지 있고요. 기술적 개념은요, 환자, 위, 간 이렇게 하면 되죠. 왜 위와 간이 안 좋아요? 기술을 물리적 측면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술이 물 같다 하셨던 거. 기술적 측면은요, 물리적 측면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되셨죠? 대표 문제라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 보여드렸어요. 이제 저와 함께 드디어 1번 보러 가시죠. 1번 문제입니다. 1번은요, 부동산 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죠. 옳은 것은이요, 틀린 것은이에요? 틀린 것은이죠. 그래서 요 틀린 것을 한번 보러 가시죠, 저랑. 1번입니다. 부동산 마케팅, 관리, 상담, 부동산 평가 등은 부동산의 연구 분야 중 부동산 결정 지원 분야에 속한다 라고 해요. 맞는 질문이네요. 그쵸? 맞고요. 2번,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종합학문적 성격, 종합응용 사회과학, 그쵸? 구체적이고요. 그쵸? 이런 내용들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순수과학 아니고요. 기초과학도 아니고요. 자연과학도 아니라는 것도 정리를 해 두시면 이게 밑에 4번에 보이시나요?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틀린 것은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반드시 해당 지문에서 묻는 내용들을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다 보면 틀린 게 바로 보일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쵸, 여러분? 아픈가 봐요, 칠판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응용과학이고요. 사회과학이고 구체적 경험과학이지만 순수과학 아니고요. 기초과학 아니고요. 자연과학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밑에 답이 보이는 거죠.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요. 순수과학 아니죠. 답은 4번. 문제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읽기도 전에 문제가 끝났죠. 그래서 3번 한번 보면요.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모두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제 측면이 무슨 뜻이냐면요. 전부라는 뜻이죠. 전부 혹은 모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제반 사항이라고 말 많이 쓰죠. 그것과 관련된 기반된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제반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제자가 모두 제자예요. 그러니까 모두란 뜻이에요. 우리가 뒤에 나중에 가보면 감정평가에서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부동산 가치라고 하면서 가치, 가격 발생의 재원칙 13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요. 거기서 나오는 재원칙이 여러분 부동산 가치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모든 원칙 13가지를 모아놓은 것을 가치의 재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두란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맞는 질문입니다. 4번입니다.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상대로 탐구하는 순수과학이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순수과학 아니고요. 종합, 응용, 사회, 구체적인 과학인 거고요. 순수과학 아니고요. 기초과학 아니고 자연과학도 아닙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의사결정 나왔어요. 의사결정은요. 인간은 합리적이고요.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학에 대해서 내용은요.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닌데요. 한 번쯤 봐두셔야 나중에 시험에 혹시나 나오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 읽어는 두세요.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2번, 부동산학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기시면 12페이지에 2번 문제 볼 수 있어요. 2번이고요. 관련된 내용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오면요. 틀린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보다 더 어렵죠. 왜요? 옳은 것을 구하는 것이 나머지 4개 틀린 걸 다 잡아내야 되니까요. 근데 그래도 우리 시험은요. 아직은 틀린 것이라는 문제가 더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이라는 고르는 것과 틀린 것은을 고르라는 문제가 있으면요. 아직은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해서 문제가 조금 더 쉽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요. 옳은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옳은 것 구하러 나머지 틀린 거 4개 찾으러 저랑 함께 출발하시죠. 1번입니다. 부동산 활동의 주체 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 이 섹터에 해당한다. 아니죠. 1섹터에 해당하는 게 누구예요? 최고 우선에 있는 게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 등이 되겠죠. 그래서 1섹터고요. 2섹터는요. 나와 있죠, 여러분. 개인이나 기업 등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섹터는 뭐예요? 개인이나 기업 등이 이 섹터에 속하는 거고요. 정부, 지자체, 공기업은요. 첫 번째 섹터라는 거죠. 첫 번째, 가장 우선되는 것들 첫 번째 섹터입니다. 2번입니다. 부동산 활동은요.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오케이. 맞아요.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과 활동과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과학이래요. 오, 지문 아주 좋아요. 인간과 무관한 자연 현상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앞에 지문까지는 굉장히 깔끔하게 지문이 왔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래요.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래요. 맞아요. 맞는데
활동과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경험과학이고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하는데 인간과 무관한 자연현상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의 지문은요 좀 까다롭게 냈을 경우에 앞에 파트와 뒤에 파트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급하게 앞에 지문을 읽고 맞는 건데 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뒷파트에 뒷부분을 보시고 아 이게 틀린 내용이구나 라고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문제는요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첫 번째 주어 즉 부동산 학은 그리고 가운데 나와 있는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 그리고 뒤에 될 수 있다 없다 서술어로 나뉘어져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지문 문제들은요 여러분 최소 두 군데에서 네 파트까지 틀린 부분을 쪼개서 내요. 그래서 두 개로 내는 것은요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 해서 요 세 개 중에서 한 군데를 찾아서 틀리게 만든 거고요. 요거 네 파트까지 쪼개서 나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볼게요. 이 문제를요. 이 문제를 꼼꼼하게 한번 뜯어볼게요. 부동산학 주어 나왔어요. 추상적 학문은 아니래요. 요거 맞아요? 맞는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이에요. 현실의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과학이래요. 요것도 맞아요? 맞는 지문이라고요. 그런데 인간과 무관한 자연현상도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문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 아니라서 맞고요. 구체적 경험적 과학이라서 맞고요. 자연현상도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여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지문이 틀린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문에서는 두 파트에서 네 파트, 최대 네 파트 정도를 틀리게 낼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 지문을 이렇게 뜯어보셔가지고 크게 주어와 세 가지 파트로 나눠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문을 이렇게 해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신빙성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제자는 두 군데에서 네 군데, 최대 네 군데까지 함정을 파요. 그래서 여기 함정에 안 걸리고 여기 함정에 안 걸리고 여기 함정을 찾아냄으로 해서 이 지문이 틀렸다라는 걸 보신다면 완벽.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현상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연현상은 연구 대상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샘플로 잘 보셨죠? 자, 저와 함께 3번 보러 가시죠. 3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금융, 개발, 정책, 마케팅 등은 부동산의 결정 분야에 해당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결정 분야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투자, 금융, 개발, 정책 나왔어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결정 분야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동산 마케팅은요 결정 분야가 아니죠. 왜요? 마케팅은 뭐 때문에 하는데? 결정. 지원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은 결정 분야가 아니다라고 해야 돼서 이 3번 지문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3번 틀렸고요. 4번 부동산학의 이념 중 효율성의 원리는요. 맞죠? 사적 부분과 연관이 있으며 그런데 사적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왜 공익과의 연결성을 가지는 거예요? 공익이 아니라 뭐죠? 사익과의 연결성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효율성의 원리는요. 사적 부분이고요. 사적 부분은요. 개인의 이익, 사익과의 연결성을 갖는다. 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했던 민간 부분은 효율성, 공공 부분은 안전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4번 틀렸고요. 5번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부 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라고 나왔어요. 정부 부문이래요. 그러면요. 형평성
이 뭐보다 효율성의 이념보다 뭐 중시된다. 문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자꾸 있잖아요. 지문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지문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문제 푸실 때도 저와 함께 보시는 분들은 문제 푸실 때도 어떻게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 주어 오케이 뭐 포인트는 정부 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요. 형평성이 중요하대요. 뭐보다 효율성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정부 부문은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형평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답은 몇 번? 답은 5번. 이렇게 푸셔야 되겠죠. 지금 처음이라서 문제를 꼼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문제, 대표 문제에서는요. 문제마다 중요한 요약을 짚어드렸다면 이번 문제에 와서 지문을 보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문 보는 법은요. 최소 2가지에서 최대한 4가지 정도로 함정을 파는데 그 함정들에 걸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데 어떻게 부동산 학개론을 틀릴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지금 문제 푸실 때는요. 눈으로만 보고 그냥 그래 하지 마시고요. 좀 득달같이 좀 적극적으로 저와 함께 풀어가자고요. 아시겠죠? 결국 여러분 문제를 풀어서 맞추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게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게 공인중개사 시험이라고요. 아시겠죠? 이론 잘하는 내용들 지금 가지고 와서 문제에 써먹을 수 있어야지. 저한테 늘 듣는 하소연이 뭐냐면요. 교수님, 이론을 공부를 했는데요. 문제와 연계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극약 처방이 이거예요. 100% 먹히는 처방이 이거예요. 아시겠죠? 만병특효약이 이거예요. 그 만병특효약 저랑 함께 드시고 문제 다 맞추러 가보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었어요. 3번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 3번. 다음은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틀린 것을 골라라 이 뜻이죠. 문제 답문제 한번 보시죠. 쭉 봤었을 때 한눈에 보이는 게 있나요? 네. 우리가 보통 답이 손 들고 있다 얘기하죠. 손 몇 번에서 들고 있어요? 2번. 들고 있는데 그 들고 있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순수과학이다 라고 나왔죠. 순수과학 아니죠. 틀린 것은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보고 말아야 돼요. 답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그러죠. 교수님 저는 불안해서 1번부터 3번, 4번, 5번을 읽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1, 3, 4, 5를 읽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아시겠죠? 하지만 옆에 제가 있잖아요. 난리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확실하게 지문 뜯어보러 가시죠. 1번입니다. 부동산학은 주어 오케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 인식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의미 없죠? 뭐예요?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요거 포인트죠? 혹은 종합 응용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도 나와야 되고 구체적 경험적 과학이다라고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순수 자연 기초. 근데 밑에 순수자 나왔잖아. 그러니까 틀렸다고. 순수 아니고 자 연도 아니고 기초도 아니라고요. 몇 번 해드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관리적 측면. 관리는요 뭐예요?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일반 원칙 중 기회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의 문제는요. 경제성이고요. 중요한 것은요. 능률성의 원칙과 관련된 것은요.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중시되는 원칙은요. 능률성의 원칙이고요. 이 능률성의 원칙은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이 뭐예요? 최고, 최선의 이용, 합리적인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5번입니다.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에 부동성이래요. 부동성,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데요. 뭐 해야 되겠어요? 임장활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날이 좋아요. 벚꽃이 폈어요. 수험 생활이 힘들어요. 갑자기 학원 안 나오시고 막 임장활동 가시는 분 있어요. 임장활동 가요 하고 임장활동을 먼저 가시는 분이 있어. 우리가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임장활동을 가야 되는데 중개사 하고 있는 도중에 공부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후보로서 공부하고 있는데 임장활동을 먼저 가시는 분이 있어요. 4월, 5월 벚꽃 피고 날씨 좋을 때 임장활동 지금은 가시면 안 돼요. 부동성 때문에 임장활동 가는 거 알아요. 벚꽃도 부동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 안단 말이에요. 지금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은 가면 안 돼요. 지금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 후보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 되고 있는데 라는 거죠. 요거를 느낌을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요. 임장활동 하여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시장에 임한다는 뜻이에요. 시장에 임한다는 뜻이라고요. 시장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임장활동 하는 이유는요. 부동성 때문인 거고요. 틀린 것은요. 2번이다. 원인은 순수과학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4번 넘어오세요. 4번 넘어오시면 14페이지가 되겠네요. 14페이지 4번 넘어오시고요. 자, 4번에서는요. 1번부터 보시면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적 접근 방법이에요. 오케이, 종합적 접근 방법이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나왔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사고에 기초하여 부동산학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네요. 복합 개념, 종합적 사고. 답은 1번이고요. 맞죠?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2번입니다.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분산식 접근 방법은 나왔죠? 분산식 접근 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는 가정하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분석에 초점을 둔 접근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접근 방법이요. 분산식 접근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인 거예요. 무슨 분산식 접근 방법이 나와? 그쵸? 아니라서요. 의사결정식. 그래서 합리적 존재, 합리적 의사결정, 자기 이윤의 극대화. 이게 뭐예요?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라는 거예요. 분산식 아니야. 무슨 분산하게 뭘 분산을 해? 분산은 뒤에 가서 위험 구할 때, 변이계수 구할 때 하는 게 분산이에요. 아시겠죠? 틀렸고요. 3번, 부동산학의 이념은 부동산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의미하며 효율성을 바탕으로, 그쵸?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한다고 나오는데,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요, 공익과 사익의 조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익만 효율성이고,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은요, 뭐예요? 합리성이죠, 합리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뭐예요?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은요, 뭐예요? 형평성이 중요하고, 사익은요, 뭐가 중요해요? 효율성이 중요하게 되겠죠. 공익은 형평성, 사익은 효율성인 거예요. 그런데 공익과 사익의 조화는요, 무엇을 바탕으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4번, 부동산 활동의 주체인, 개인, 기업, 토지 소유자, 조합 등은 1섹터이다. 아까 여러분 했던 거 기억나세요? 1섹터는 누구예요? 정부, 지자체 등이 1섹터였고요. 이제 드디어 2섹터가 나왔죠? 개인, 기업, 토지 소유자, 조합 등은요? 1섹터 아니죠? 2섹터가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5번입니다.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은요? 나왔죠? 일반 원칙 4가지. 능, 안, 경, 공 해드렸어요.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의 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고 능률성이 강화되는 만큼 안전성도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능률성이 올라가면 안전성은 떨어지게 되겠죠. 능률이 떨어지면 안전성은 올라갈 수 있어서요. 능률성과 안전성은 서로 무슨 관계? 서로 충돌하는 상충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두 개가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위험과 수익처럼 같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능률성이 강화되면요, 안전성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상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 개가 강화되면 한 개는 약화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었고요. 2, 3, 4, 5도 한 번씩 보고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5번입니다. 15페이지로 넘어오시고요. 이제 박스 문제 나왔죠. 박스 문제, 조금 여러분들이 까다롭다고 보여지는 박스 문제. 박스 하나하나 다 해석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그 박스 문제. 박스 문제 저랑 함께 보시죠.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거 보러 가시죠. 15페이지 펼쳐주시고요. 기억, 부동산 활동은 나왔어요. 이게 부동산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는지.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어디다? 3차원의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지문이죠. 자, 그래서 공중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지표 공간도 있고요. 지하 공간, 이렇게 크게 세 개 나뉘어요. 근데 공중 공간은요, 크게 뭐예요? 공적 공중권과 사적 공중권이 있겠죠. 공적 공중권에 뭐가 있어요? 항공권, 그리고 전파권, 이런 거 있어요. 항공권, 전파권이 뭐예요? 공적 공중권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적 공중권은요, 일조권, 그리고 조망권, 이렇게가 있겠네요. 일조권이 뭐예요? 햇볕 받는 거. 조망권이 뭐예요? 뷰, 내가 바라보는 뷰, 우리 집에서 바라보는 뷰, 이게 뭐예요? 조망권이 되겠죠. 그리고 지표는 말 그대로 지표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요, 지표수를 이용하는 권리가 나오는데요. 유역주의와 선용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유역주의는요, 물을 골고루 다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유역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물을 다 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유역주의예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용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선용주의 뭐예요? 먼저 쓴다는 거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쓴다. 여러분, TV 보다 보시면요, 좀 가문 지역에, 그러니까 물이 좀 없는 저기 좀 이렇게 사막 같은 지역을 가시면요, 선용주의가 채택되어서 채택되어서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선용주의가 무슨 뜻이냐면요, 먼저 온 사람이 물을 쓰라는 거예요. 지표의 물을.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선용주의예요. 우리나라는 물을 누구에게나 골고루 다 쓸 수 있는 뭐예요? 유역주의로서 지표권에서 포함된다는 거예요. 지표였고요. 지하는요, 여러분, 지하 역시 공적과 사적으로 나뉘는데요, 여러분. 공적은요, 미채굴 광물은요, 내게 아니에요. 광업법에 따른, 그래서 광업법에 따른 공적 미채굴 광물이에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건요, 지하에도 공적 지하가 있어요. 그래서 미채굴 광물은요, 내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적 지하권이 있죠. 내용이 뭐예요? 지하. 터지면 내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 개발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왜? 지하에서 물 나오면
지하수 터지면 왜? 내 거니까. 그래서 지하수 개발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은요, 공적은요, 광어법에 따른 미채울 광물은 내 것 아니다, 내 거 아니에요. 금광 터지면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하수가 터졌다, 그럼 누구 거? 여러분들 거니까요. 이것도 하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이었고요. 니은입니다.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오케이. 거래 당사자와 부동산 업자 모두에게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당사자도 윤리성, 부동산 업자도 윤리성. 요거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업자에게는 윤리성이 필요하지만 거래 당사자에게는 윤리성이 필요 없다라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거래 당사자도 필요하고 부동산 업자도 모두 다 뭐가 필요하다? 윤리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맞는 지문입니다. 디귿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오케이. 장기 배려하에 결정되고 실행한다. 장기 배려가 뭐예요?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보란 뜻이에요. 무슨 성격 때문에? 영, 속, 성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장기 배려 나왔죠? 영속성. 그쵸. 당연히 맞는 지문이에요. 리을.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오케이. 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괄호 하나 쳐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3차 수준의 전문성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뉘는데 1차는요. 아무나 하는 것에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나 일반 시민이라든지 자격증이 없으시거나 혹은 그냥 일반 분들이 그냥 감정평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1차 수준의 전문성이고요. 2차 수준의 전문성은요. 해당 업계에 있는 사람들, 즉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가 뭐 하는 거예요? 중개사분이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동산 업계에 있으니까 업계에 있는 내가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2차 수준의 전문성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이죠. 3차 수준의 전문성은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전문가의 감정평가, 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 전문가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 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는요. 뭐예요? 완전히 전문적인 거죠. 그래서 3차 수준이 전문적인 것이에요. 완전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3차 수준의 전문성에 해당한다라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맞고요. 미음입니다. 부동산 활동은 이론적 지식의 체계화, 오케이. 이론적 지식을 체계화하는 측면에서 과학성, 좋습니다. 실무에 응용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 과학성, 실무에 응용한다는 면에서 어떤 속성? 기술성의 속성을 띈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기육부터 미음까지 다 맞죠? 전부 맞는 지문이라서요.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모두 옳은 지문이고요. 해당 지문 한 번만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활동 앞에 기초 연구 분야는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두신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입니다. 6번은요. 16페이지고요. 6번 볼게요. 부동산 활동에 관한 다음에 서술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죠.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요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제가 5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번부터 방금 했으니까. 자,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는 3차 수준의 전문성에 해당한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네요. 전문가가 전문 활동하는 거 전문성. 3차 수준의 전문성.
만약에 여러분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중개사가 감정평가하면요. 2차 수준의 전문성. 그쵸. 업계에 있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지식,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것들을 2차 수준이 되는 거고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면요. 3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 부동산 활동의 속성 중 윤리성이죠. 윤리성. 윤리성은요. 중개업자도 중요하고요. 거래 당사자도 중요합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거래 당사자에게는 중시되지 않는다라고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부동산 활동이죠. 활동은 오케이. 중요한 포인트 뭐? 임장 활동과 정보 활동의 속성을 갖는 바 자르고 이는 자연적 특성 중에 부증성에 기인한다. 무슨 부증성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부증성이 아니라 뭐? 부동성에 기인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왜요? 임장 활동이니까 내가 그랬잖아. 시장에 임한다. 시장으로 간다. 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고급스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뭐? 부동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부동성이고요. 관련 키워드는 임장활동이었겠네요.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부증성 아니죠. 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2번 부동산 활동을 소유, 내가 가지고 이렇게 쓸게요. 거래, 사고 팔게요. 라고 구분할 때 소유 활동에는요. 최유효 이용의 원리, 오케이. 맞죠? 최유효 이용 능률성과 관련 있죠. 거래 활동에는요. 뭐? 질서 확립의 근거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활동은요. 최유효 이용해야 되는 게 맞고 거래할 때는요. 뭐? 거래 질서의 원리에 맞게 하시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1번입니다.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대인 활동,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측면에서 대물 활동의 속성을 띈다. 이것도 맞고요. 대물 활동이기도 하면서 대인 활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 활동의 속성을 띠는 것은요. 뭐예요?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물건을 대하는 측면, 물건에 대한 속성, 대물 활동의 속성을 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이다. 라고 나오고요. 자, 7번. 7번이 지금 17페이지죠? 17페이지 7번 보실게요. 표준산업 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해당하지 않는 거 한번 골라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업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분류랑 중분류는 빼고요. 세 분류부터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세 분류에는 여러분 부동산에 임대 그리고 개발 공급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임대업과 개발 공급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눌 때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임대업과 개발 공급업은요. 다시 임대 공급업인데요. 임대업과 개발 공급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있는데 이 임대 공급업은요. 임대업과 개발 공급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임대업과 공급업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임대 공급업은요. 다시 임대업과 개발 공급업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관련 서비스업은요. 부동산 관리업과 중개, 자문, 감정,
평가업으로 다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써드렸어요. 그래서 임대 공급업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요. 뭘로요? 임대업과 개발 공급업으로 나뉘는데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죠. 임대업과 개발 공급업은요 뭐예요?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개발 공급업 역시 뭐예요? 주거용 부동산 개발 공급업,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 공급업, 그리고 기타 부동산 개발 공급업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관련 서비스업이죠.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관리업은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인데 이제 여러분 뭐가 없어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있다 없다? 관리업은 없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왜요? 임대업은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개발 공급업 역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가 있는데 관리업으로 내려오니까 뭐가 없다고? 기타 관리업은 없다고.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중개자문 감정평가업에서는요 중개 및 대리업 됐죠? 투자, 자문업, 마지막 감정 평가업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두 가지가 없죠? 뭐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투자업도 없고, 투자업은 없고, 뭐도 없다? 금융업도 없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투자업 없고, 금융업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요게 여러분 제가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부동산업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 가 보시죠. 한국표준산업분리표상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왔어요. 부동산 개발 공급업은요 기타 있어요. 주거도 있고 비주거도 있어요. 됐죠? 부동산 관리래요. 관리는요 주거용도 있고 비주거용도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세 번째, 중개 및 대리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관련 서비스업이고요. 투자 자문업이 있고요. 또 뭐 있어요? 감정 평가업도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없다? 투자 없고요. 금융 없다.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임대업 나왔죠? 임대업은요. 비주거용 부동산은 임대업 해당하죠. 그래서 임대업의 비주거용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개발 공급업의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있죠. 1번 정리해 드렸고요. 관리업에는요. 주거용과 비주거용 있다. 이것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기타 관리업 없다. 3번 중개 및 대리 나왔죠? 중개 및 대리 나왔죠? 관련 서비스업에 중개자문 감정평가업에 중개 및 대리 있고요. 투자자문 있고 평가업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투자업 없고 금융업 없다. 라고 알고 계시면 답이 한눈에 보여야 되겠죠. 투자업 없고 금융업 없다. 맞죠? 그 답은 4번이었고요.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중개 및 대리는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중개업이고 대리업이니까요. 투자 자문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부동산을 차려서 공인중개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들어와서 사장님 저기 혹시 제가 한 30억 정도가 있는데요. 한 4% 정도의 부동산 수익률 나는 부동산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드디어 뭐 해요? 투자에 대한 자문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아, 그럼 고객님
한 28억 원 정도의 물건이 있는데 이게 수익률이 한 3.5% 정도가 나옵니다. 요즘 3% 넘는 매물이 좀 쉽지가 않아서 고객님에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투자 자문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투자 자문업인 거고요. 감정평가업은요, 뭐냐면요,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서 사장님, 저기 앞에 있는 저기 바로 맞은편에 있는 부동산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 로얄층 가장 좋은 층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8억 7천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감정평가업이죠. 가치를 측정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시까지 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은 답 4번이었고요. 자, 이제 8번으로 넘어오시죠. 8번 역시 17페이지에 있죠. 8번이고요. 요걸 안 지우는 이유가 제가 있겠죠? 문제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8번 부동산업의 세 분류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죠. 그렇죠? 근데 답은 뭐예요? 답은 되게 쉽게 나왔네요. 답은 어디? 건물, 건설업. 1번. 건물, 건설업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쵸? 임대업 있어요? 임대업 있네. 임대업 있네. 여기 있네,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있네. 세 번째, 3번. 부동산 개발 공급업. 개발 공급업 있네. 오케이. 관리업 있고요. 중개자문 감정평가업 있네요. 그래서 요거 4개를 내고 여러분들에게 헷갈릴 만한 야, 건물 건설업도 있지 않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추측하라는 거죠. 헷갈리라고 일부러 판 함정이에요. 우리는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런 어설픈 함정을 내면 어떡해?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푸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요 해당하는 표 한 번만 잘 보고 정리를 해주세요. 되셨나요? 그래서 17페이지까지 8번까지 풀어드렸습니다. 5분 쉬셨다가요. 저와 함께 부동산 개념의 분류부터 보시죠. 1교시 수고하셨어요. 5분 뒤에 뵐게요.